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2년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14조 원이었는데요. 2조 9천억 늘어나서 16조 9천억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2차 추가 경정 예산 확정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당과 야당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죠. 이번 추가 경정 예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정률 80%에서 90%로 올렸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3월 이후에 이루어진다. 2월에 바로 지급되는 것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한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그러니까 지난해 100만 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분들은 한 번 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외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나 방문교사, 여기에 법인택시나 버스기사 이런 분들에게도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저소득 문화예술인도 1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요양보호사도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정부안 14조 원에서 16조 9천억으로 늘었다. 여기에 보시듯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겠다라고 해서요. 2조 9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보정률, 그러니까 80%까지 보상해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막판에 10% 추가해서요 90%까지 상향시켜주겠다. 다만 이 내용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신청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또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나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동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지원해드리겠다. 또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가 모자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1조 3천억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금이 13조 5천억, 방역지원에 2조 8천억, 예비비 6천억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16조 9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이나 그리고 증감 내역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니까 설명에서 모두 제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추가 경정 예산 최종 모습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매출 감소 이런 소상공인 약 90만 개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데요. 지급 절차를 보시면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신속 보상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별로 증빙 서류를 활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확인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자세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32만 개입니다. 정부안보다 12만 개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정확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간이과세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해서 이런 간이과세자도 포함해서 10만 개 업체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가 있었다 한다면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도 2021년 연간 매출이 감소했다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 10억 원을 넘고 30억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이나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이분들은 매출액이 크다 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약 2만 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이 해당되면서 여기에 매출이 감소되었다 하는 분들인데요. 여러분이 지난번 100만 원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 아마 대부분 다 해당되실 텐데요.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온라인에서 2월 중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먼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여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추가된 금액인데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 여기에는 방문교사,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 관광용사원, 대리운전기사 이런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업종 68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50만 원을 받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번에 처음 받는다 하는 분들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던 사람 56만 명입니다.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 12만 명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심사 이후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 근로자로 가입됐을 때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버스기사 이분들에게도 100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요. 법인택시는 소속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10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버스기사는 전세버스 그리고 비공영제 노선버스 그 외에도 비슷한 직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 지원도 있는데요. 현재 저소득 예술인 이런 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20만 원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대상은 약 36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전일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는 시설 종사자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가족 돌봄 휴가비도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6만 명 정도 대상이 될 텐데요. 95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겠다.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를 확보하겠다. 생활지원비 그리고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해놓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이런 감염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달 동안 자가진단키트 한 달에 4개씩 제공해드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어린이집, 영유아 이런 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향후 계획만 따져보겠습니다. 2월 22일 그러니까 오늘인데요.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그리고 배정계획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요. 2일 이내 그러니까 23일 2월 23일 집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그 외 취약계층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택시나 버스기사 이런 분들의 소득안정자금은 3월 정도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16조 9천억으로 통과되었다. 그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도 예산을 증액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 내용 그리고 하나하나 예산에 따르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